고등학교 2학년 21학년도 9월 31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9위였고요.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가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당연히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겠죠. 빈칸은 works, 작동합니다. as a general mechanism, 일반적인 작동 기제로서 for the mind, 마음, 우리 정신에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동 기제로서 작용을 합니다.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삶의 많은 다른 여러 영역에 걸쳐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엇인가가 작동 기제로서 작용을 한다.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for example 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Brian Wansig, author of Mindless Eating. 책 이름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눕혀서 씁니다. Showed that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이 이시 가리키는 게 결국에는 빈칸에 들어갈 명사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했는데 얘 자체도 사실 그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뭔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다고 달고 온 문장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문장이 추상적 진술, 일반적 진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 해가지고 구체적 진술이 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 진술이지만 결코 구체적이지 않은 지금 여기까지 문단의 구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We decide, 우리가 결정하는 건요.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요.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얼마나 많은 음식을 we actually consume, 우리가 실제로 먹느냐에 관한 함수로서가 아니라 but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alternatives는 대안이죠, 대안. 다른 것들, 그 선택지들이 있으면은 그 선택지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먹는 양을 결정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온 구문이 not A but B 구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 강조 포인트는 B죠, B. 그래서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대안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not A but B 구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B입니다. B. 근데 그러면은 사실 여기를 빈칸으로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 출제자는 여기를 빈칸으로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만약에 여기가 사실 이제 relativity가 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relativity가 앞에 나오고 여기가 빈칸으로 제시가 되면은요, 벌써 그냥 답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그죠? 이게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라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진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빈칸을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난이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relativity를 제시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방 이게 무슨 말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첫 번째 이 한 단어를 빈칸으로 제시하고 해가지고 좀 난이도를 좀 약간 높인 겁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ot A but B에서 지금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먹는가에 관한 함수,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잘 우리가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은 분명히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B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B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B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B가 상대성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여기 A의 개념은 뭐가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절대성이겠죠.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예.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이 A가 뭘 의미하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사실 affect our waistlines 라든지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과 같은 이런 의미들을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글을 점점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4번에 지금 say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이 for example하고 같은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장에서부터 진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그리고 3번 문장이 사실은 이게 그 추상적 진술이에요. 구체적 진술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추상적 진술이고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 진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구체적 진술이 아닌 거죠. 구체적 진술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나 뭡니까? 이것도 역시나 추상적 진술이고 일반적 진술인 겁니다. 그리고 4번 문장에서부터 진짜 구체적 진술이 여기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4번 앞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We have to choose between 3 burgers on a menu at 8, 10 and 12 ounces. 자, 메뉴에 8온스짜리, 10온스짜리, 그리고 12온스짜리 버거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We are likely to pick the 10-ounce burger. 10온스짜리 버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요. Be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만족해 할 겁니다. 우리가 10온스에 해당하는 버거를 먹고 나서 잘 먹었다. 맛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But 하지만 if our options are instead 10, 12 and 14 ounces.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선택지죠. 이제 10온스짜리, 12온스짜리, 14온스짜리가 이제 메뉴에 있는 겁니다. We are likely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우리가 또다시 이 가운데 그 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10, 12, 14 가운데서 이 12온스짜리를 먹겠죠. And again feel equally happy and satisfied with the 12-ounce burger at the end of the meal. 똑같은 말입니다. 12온스짜리 먹고 나서 잘 먹었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Even though we ate more.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먹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15온스짜리 먹고 이 정도면 충분해, 맛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2온스가 지금 더 늘어났는데도 역시나 우리는 똑같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Which we did not need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daily nourishment니까 뭐 매일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뭐 영양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온수는 사실 뭐 그 정도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10온스만 먹고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or in order to feel full. 앞에서 했던 말 지금 같은 말입니다. 10온스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지금 12온스를 먹었으면 2온스를 지금 더 먹은 거잖아요. We ate more.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문장 2번에서 이야기했던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그래서 허리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10온스에서 10온스로 온 게 아니고 10온스에서 이렇게 다시 12온스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많이 먹게 된 거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허리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좀 구체화됐죠. 자, 8온스짜리 10온스, 12온스 이렇게 세 개 버거가 있을 때 우리가 10온스짜리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었네 지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10에서 12, 14온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에서 10으로 가는 게 아니고 10에서 이 가운데 또 12온스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 먹었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 10, 그리고 14,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게 alternative스예요. 다른 대안들인 것이죠. 다른 대안과 비교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그래? 이거 10온스 먹으면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안들, 10온스하고 14온스가 있으니까, 그래, 그 중간쯤에 12온스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지금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relativity죠. 상대성.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어떤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좀 바뀌잖아요. 10온스? 12온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허리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 것과 지금 같은 말이죠. 네. 자, 그래서요, 이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의 의미를 한번 이제 좀 되짚어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보통 함수라 그러면은 fx equal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y가 이렇게 나오는 그걸 우리가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먹은 값을 딱 넣으면은 정확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해진 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0온스짜리를 먹고 만족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0온스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 먹을 때도 10온스 이렇게 그 먹는 양을 정한 것이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 값을 정해놓고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는 개념일 거고요.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이거는 이제 그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선택해서 10을 선택했어. 이게 사실 실제 먹은 양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먹을 양을 정할 때는 이 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10을 먹는 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요 말이에요.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그러면 우리는 10을 먹어야 되겠죠. 두 번째 선택할 때는. 우리가 그 먹는 양을 결정할 때. 근데 역시나 우리가 12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10과 14라고 하는 다른 선택지를 놓고서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그래 가운데 값 이걸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10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개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ot A but B의 개념이 이제 대립의 개념으로 되는 거죠. A가 아니고 B다. 선택지 잠깐 보시면 그렇게 나머지 선택지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리티는 창의성이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게 시각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은 모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getfulness는 망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답은 relativity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개로 문단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빈칸이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제 그 추상적 진술, 그리고 주제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이 for example을 달고 들어오면서 구체적 진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용이 구체적 진술이 아니고 이건 역시나 추상적 진술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구체적 진술은 4번부터 4, 5, 6번 이 세 문장이 사실 구체적 진술인 것이죠. 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 1, 2, 3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문제였죠. 사실 제가 그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사실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게 사실 얼터너티브스인 거죠. 이 주변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크네. 작은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크네. 그 주변의 것들 이게 얼터너티브스인 겁니다. 주변에 큰 것들하고 비교하니까 뭡니까?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